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수입니다. 2월 2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두텁게 지원, 얇게 상승. 자, 가을에 태어나면 신생아 대출 못 받을 듯한 이런 뉘앙스의 제목. 임산부가 발을 동동 간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빠른 소진 어렵다.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 빠른 소진 어려워 보입니다. 걱정이 많다라고 이렇게 뉴스는 시작하지만 이 뉴스의 끝자락을 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다시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23년도에 특례보금자리론 2월 20일 날 언론에서 7조 썼다. 대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는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 썼다. 한 3분의 1밖에 효과가 없더라. 근데 3분의 1인데도 신규 주택 구입 비용만 놓고 보면요.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 안 삽니다. 신규로 안 삽니다. 전세 받는 돈이나 이거나 비슷합니다. 그 대환에 집중된다. 대환 비율 현재 65%다. 아마 조만간에 한 일주일 내로 신생아 특례에 대한 뉴스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 두텁게 지원했는 것 같은데 아주 얇은 상승밖에 못 보인다. 알고 보면 모든 정책들은 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에서 이 전세 자금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기준으로요. 1.1%에서 2.3%. 요 그냥 특례입니다. 다음 신혼부부 특례는 1.5%에서 2.7%까지. 이 금리 차이가 한 0.4% 정도. 약간 이득이 있나요? 0.4% 정도. 네. 아이 한 명 낳으면 0.4% 혜택을 줍니다. 신혼부부도 딩크라도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얼마나 두텁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얄팍한 상술인지. 자, 신혼부부가 3억짜리 전셋집에 들어갑니다. 자기 자금이 1억이 있어요. 자, 2억을 대출받았다는 가정하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0.4%의 금리 혜택이 과연 아이 한 명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2억 빌리면 0.4%만큼 금리를 주는 겁니다. 1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1년에 1%면은 200만 원 혜택이죠. 그러면 0.5%면 100만 원, 0.4%면 80만 원 혜택 줍니다. 1년에 2억 빌리는 사람한테 80만 원 혜택을 줍니다.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한 달에 7만 원 정도 아이 한 명 낳는다고 7만, 이 기저귀 값도 안 되겠습니다. 기저귀 값도 안 되겠어요. 이딴 식의 혜택을 주면서 마치 두텁게 지원해서 시장 분위기를 살리실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얄팍하다. 얇다. 자, 쿠팡, 알리 계속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지원 사격 감사합니다. 신생아 특례로 인한 거래량 증가는 한 30% 정도 될 것이다. 플러스 알파까지 가세하면 이게 이제 투기 심리죠. 이제 투기 심리가 얼마나 발동하냐에 따라서 그 거래량이 나타날 것이다. 투기 심리가 많이 죽어버리면 거래량 1300건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우선은 1600건 정도 거래량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52,400개. 내일쯤 되면 한 53,000개 정도 되겠네요. 네, 연중 최고차 거의 맞닿는 정도의 수준. 전세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한 10% 정도 줄어들었어요. 월세는 한 5% 정도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마에 많다. 그 말씀을 늘 드리면서 오늘 거래량 144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시뮬레이션이죠. 이거 제가 하는 시뮬레이션 내용 살펴보시면은 2월달 거래량 1,600건 정도 나오겠다.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 지금 흐름 요 순서대로 가면 지지난달과 거래량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LH 65건까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65건을 빼면 요 자리에 있는 숫자는 한 470건이죠. 470건. 지금 이 흐름은 12월의 거래량보다 대략 한 20% 정도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태죠. 12월 그러면 최종 마무리 거래량은 1,550건이었거든요. 3월 달에 조금 더 힘을 받는다고 총선에 의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는다고 쳐도 1,600건 거래량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번 달은 당장 1,930건 되겠네요. 거래량 1,930건에서 갑자기 1,500건으로 떨어지는 거래량 충격을 3월 달에 마주할 수 있다라는 부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한 달 보고 투자하시나요? 단타가 불가능해요. 단타가 불가능해요. 자, 아주 비싼 아파트 대형 평형 제껴놓고 한번 봅시다. 대형 평형 제껴놓고 여기는 한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정도. 그렇지만 절대 금액은 막 3억, 4억 이런 느낌이죠. 이거 4억, 3억 이렇게 빠지는 느낌.
자, 대형평형 제껴놓고 국평 기준으로만 보면 사진 롯데캐슬. 그래도 여기 꾸준히 이 10억을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9억대의 모습,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더샵 센터파크 1차 8억 5천, 이 정도면 세죠. 고점 대비 35%인데요. 직거래였습니다. 고점 대비 35% 거래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높은 가격 아파트에는 상대적으로 덜 나오더라. 네. 여기는 7, 8억대 아파트는 한 20%, 여기도 한 20% 정도 빠지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90%, 고점 대비 90% 거래 공백이 너무나 큽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거래가 좀 촘촘한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비교하기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두 건 빵빵 뜬다고 놀랄 필요 없다. 23%, 23%. 근래 계속 23% 이렇게 느낌 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이 거래, 여기는 아니네요. 여기는 아니고.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잘못 표시했네요. 광안자이 31평형 27.5%. 제가 오늘은 대구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률 31%라고 못 박았거든요. 그럼 부산은 29% 정도 느낌 나야 되는데 아닙니다. 대통령도 가서 좀 띄워줬죠. 부산을 좀 띄워줬습니다. 대구는 정말 이 낙동강 어렵니다. 이 수도권의 메가시티, 이 부울경의 이 또 메가시티, 대구는 요만한 낙동강, 오리알 요런 느낌이니까요. 자, 하락률 별로 없어 보이는 것, 신축도 아닌데 갑자기 삐쭉 솟았는 부분, 집에 뭐 금칠이라도 해놨나요? 자, 요 정도 느낌, 28% 느낌 아직 유효하다. 이런 29%라든지 요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조금 더 급하게 사야 되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안 그래도 된다는 말씀,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세대수 대비 매물도 많더라. LG 메트로시티 39% 빠진 모습입니다. 39%. 46평형 가격이 9억 8천까지 갔던 것이 6억으로 빠졌습니다. 39% 빠졌어요. 39%. 또 34%. 근데 그나마 이제 6억 이상 볼 수 있는 것도 오늘 거래가 제법 많았습니다. 제법 많았어요, 거래가. 144건 중에서 한 25건 정도 되니까 이런 날들 보기 좀 드문 날이죠. 네, 6억 이상 비율이 10%가 안 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2층인 걸 감안하면 요거 5층이면은 한 24%니까 얘도 기준으로 잡기 애매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을 만한 곳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겁니다. 거래 공백이 너무 많은 것은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34, 35. 요 가격 4억에서 5억대, 여기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나머지 25% 조금 지금 하락률 30% 이상 빠진 것만 동그라미 2개 있었고요. 1개, 1개, 2개, 3개. 어떤 날은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75라는 숫자가 많이 보였는데 어떤 날은 또 66이라는 65라는 이런 숫자가 많이 보이고 이 두 개 중간 정도가 평균적인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덜 빠지는 것도 중간중간 끼어 있지만 이렇게 또 많이 빠지는 것도 중간에 끼어 있고요. 아무튼 제가 평균적인 모습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평균적인 하락률 29%라고 잡으면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하락률 25%. 또 급하게 사는 사람은 20% 하락한 가격에 살 것이고 조금 버팅기는 사람은 한 27%, 28% 빠진 가격에 살 것이고 아니면 또 연식이 많이 오래되었다 그러면 한 34% 정도가 평균 빠지는 모습이고 조금 상태가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 한 29% 정도 빠진 아파트,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 그러면 40% 이상 빠지는 곳들도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시장 분위기다. 요거 40% 빠지는 거 보이네요. 36%, 33%. 어제 요 가격대 20 몇 퍼센트 빠지는 게 많았지만 이 평균을 놓고 보고 계속 많은 자료를 놓고 보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 눈에도 28 혹은 29 아마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30 몇 퍼센트 빠지는 거 오늘 좀 많이 눈에 띄었네요. 건당 거래대금은 요 LH 사태 이후로 좀 빠져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저게 상쇄됩니다. 거래량 N자형 패턴. 이게 무섭습니다. N자형 패턴. 왜? 호재가 한 달밖에 못 간다. 대선 호재 3달 갔어요. 조정 대상 지역 풀렸을 때 효과 한 달 가고 끝났었네요. 이때도. 네, 이때도 한 달 가고 끝났었습니다. 이때였던가요? 네. 그때도 효과는 그렇게 길게 그때 2달 정도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2달 정도 못 갔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조정 대상지역 해제했을 때 취득세 이거 혜택 보거든요. 근데 그때 안 샀거든요, 사람들. 지금도 취득세, 양도세 타령하고 있는 사람은 님이나 사세요. 사목 미만 비중은 좀 올라가는 추세. 자, 여기 N자형 패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6억 갑자기 1월 달에 6억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전 6억 분위기하고 조금 달라지는 6억 이상 분위기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엄청 대형 평형들의 거래가 많다라는 거죠. 국평 중에서 6억을 넘어가는 것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졌다. 네, 6억 이상 비중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까지 확인하시고요. 거래량 뭐 어디나 안 나간다고 우리 동래구 잘 나가? 그럼 또 동래구 이렇게 N자형 패턴 나타납니다. 수영구 N자형 패턴, 해운대구 N자형 패턴 좀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분양권 거래는 지금 실거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자료가 제대로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왕창 나오는 날이 있겠죠. 이렇게 전세 거래량 그동안 여기 누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갑자기 누적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뻥충 뛰었습니다. 뻥충 뛰었어요. 1월의 거래량 괜찮다. 요 지난달 비슷한 날짜의 흐름과 놓고 보면 괜찮죠. 2월의 흐름은 이제 좀 꺾여 나가죠. 이제 3월 달에 이사할 거면 2월 달에 급하게 계약할 일 잘 없잖아요. 12월, 1월 달 일찌감치 좀 계약, 1월 달도 좀 늦은 감은 있죠. 그래서 11월, 12월, 1월 이맘때쯤에 좀 사전에 계약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 역대의 흐름을 초록색 덩어리의 흐름을 보더라도 확실히 1월 달이 거래량이 많았고 2월 달, 3월 달로 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이제 거래량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아파트 매물이 계속 늘어나죠. 매물이 늘어나는데 안 팔리는 현상,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전세로도 내놔야죠, 뭐. 그래서 여기 매물이 쌓여 나가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여기에 전세 물량이 이렇게 복제되듯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22년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년 전과 견적 왔을 때 2,400만 원 정도 빠져 있는데요. 세감은 요거 2배, 요거 2배. 조금 더 고가의 아파트는 3배, 4배 이런 느낌 나실 것 같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은 부산이 얼마였던가요? 아까 뭐 한 3.7억? 뭐 요 정도 느낌. 대구는 3.3억 느낌. 근데 평균 전세 가격은 둘 다 2.3억 느낌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부산이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느낌. 근데 이런 착시들도 이 임대 아파트 때문에 묶여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 감안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비중 이렇게 갔다가 여기 줄어드는 흐름 이렇게 요거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 껑충 뛸 것인가? 껑충 뛰고 싶어도요. 그 껑충 뛰어야지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 껑충 뛰고 싶어도 5% 룰에 막혀서 이 껑충 뛰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오늘 왕창 신고된 하루, 월세 가격 예년보다는 조금 더 싸진 느낌. 네, 시청 감사합니다.